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90년대 생이 온다는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세대가 된 1990년대생,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잘 담아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한국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1990년대생 의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90년대생 의원 중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최근 국회의원 출마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이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이제 한 달쯤 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겪어본 국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 첫 상임위 회의도 열리고 네. 한 번이긴 했지만 업무 보고와 질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구나 같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상임위 어디 배정되셨어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힘이 센 위원회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어려운 위원회다라는 이제 선배 의원분들의 어떤 걱정과 격려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1호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법안입니까?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작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의 그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졌습니다. 근데 피선거권은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지방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만 25세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연동시키는,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출마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기탁금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상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로 이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득표가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고 국회법상의 각종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들도 연장자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추첨으로 바꾸는 것으로 좀 법안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생각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한 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연장자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네. 그거는 지금 이렇게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국민의 대표로서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기준을 연령으로 둔다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성어 연령이 18세로 내려갔잖아요.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때도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지금 규정을 해버리면 만 18세도 출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또 교실의 정치화 논란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지금은 학교 내 정치활동들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오히려 학교 내에서 정치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 참여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 18세면 자신의 힘으로 돈도 벌 수 있는 나이고요.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제 선거권이랑 피선거권, 특히 정치 참여의 영역에서만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선거권이라는 것은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또 권리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역시 보장되어야 된다. 정치활동 역시도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56인가 됐던 것 같습니다. 20대가 아마 56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1대는 54.9세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아마 의원님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동료 국회의원들하고 대화하시거나 이럴 때 좀 부담스럽거나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없으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저를 아주 나이가 젊은 저를 대하실 때 되게 존중하면서 대화를 같이 나눠주세요. 오히려 저는 이 50대여서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분들이 제가 모르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원분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청년 정치인으로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청년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대변하셔야 될 역할도 있을 테고요. 네. 이제 기본소득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당원의 80%가 10대하고 20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매우 놀랍게도 이제 80%가 10대, 20대인 아주 젊은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1인데요. 저는 당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 평균 나이가 24세여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당비는 꼬박꼬박 냅니까? 당비를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당비를 약정하신 당원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당원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당은 청년 이슈에 대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당보다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모여 있고 청년들이 정치 세력화를 한 정당이니만큼 청년 이슈,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보안검색 요원들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네.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네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슈로 인터넷도 그렇고 뜨거웠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논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의 삶을 계획할 수 없는 이 불안정함이 사실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반발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분노로서 좀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은 이 삶을 계획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간다고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다. 대량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고는 있지만 사실 몇 년을 살펴보면 일정 부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이제 아주 일시적인 일자리에 채용하는 일자리여야 할 텐데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가 이 직무와 상관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만들어지고 많이 확산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네, 지금 산업구조 속에서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 하시네요. 아닙니다. 기본소득당 하면 기본소득이 네네. 당연히 뭐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기본소득을 표방하는 당이니까 기본소득당이라고 이제 당명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최근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뭐 도입하자는 쪽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쪽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기본소득이 중요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소속을 넘어서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좀 새로운 사회 대안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은 굉장히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보험은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대에 불안정한 일자리의 어떤 문제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층의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빵살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네. 논의를 꺼냈거든요.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이나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이번에 기본소득 아젠다를 던지신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내공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이라는 이슈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국민들 사이에 합의를 만들 것이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부터 도입이 가능하고 얼마 정도를 지급할 것인지 이런 실체적인 논의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소득당이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증세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증세 없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거짓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기본소득은 다른 국가 재정과는 국가 조세와는 다르게 걷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70% 이상의 국민들, 그러니까 설계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기본소득당의 모델은 전 국민의 70%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증세로 인해서 내게 되는 세금보다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이 더 많게, 그러니까 거의 70%의 국민들은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모델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합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관계를 이거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다른 층위의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서 실업급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근데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새로운 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래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고요. 네. 고용보험은 여전히 일자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더 우월하고 정의로우냐 보다는 고용보험은 일자리가 있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고 기본소득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소득의 분배 정책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인지도가 이제는 좀 높아졌지만 아직 기본소득당의 목표나 방향성이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설마 기본소득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네. 기본소득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당명이 기본소득당이고 또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원포인트 정당인데요. 그런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역시 기본소득의 실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집중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의제들도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의 아주 1순위의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네. 청취자 마성희 영민님께서 청년들이 관심을 있는데 막상 정치에 진출하는 게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21대 국회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한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21대 국회 의정 활동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기본소득 외에도 차별금지법이라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의 이 부양 의무제를 없애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이런 권리의 측면의 이슈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소득과 함께 국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좀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위원회와 또 상임위 배정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 써주시고 청년 정치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 모델을 좀 만드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김현철의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괜찮은 도시 내 시선도 이런 날씨 눈에도 이랬네 내 눈가도 지금 이 빛이 내리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이런 날이면 왜 이렇게 눈물 나는 걸까 왜 이렇게 숨이 멎는 걸까 먼지투성이던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내가 어쩌다 일이 됐나 그깟 사랑 하나 때문에 KBS 58분 날씨. 경남 남해안 지방의 비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 중부 지방은 내일 밤까지 비가 약하게 내렸다 그쳤다 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남 해안, 제주도 5에서 20mm,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상도 5mm 내외입니다. 한편 오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대구,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해안 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특히 경북 지방 30도를 오르내리며 덥겠습니다. 목포는 24도, 인천 25도,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26도, 제주 27도, 울산 28도,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5도, 지금까지 강수량 36.3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